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 9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일봉, 네, 일봉, 이쪽은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 위치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옵션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죠? 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89.77%로 득표를 했고, 종합득표율이죠. 여기는 이래저래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빠진 게 있죠. 네, 제가 낮에는 못 보고, 저도 저녁에 좀 몰아서, 예, 결과를 조금, 유튜브 중계를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 빠진 게 있고요. 그게 뭐냐면, 예, 재외국민 선거인단에서의 득표율입니다. 여기는 이 구체적인 수치가 여기 빠졌죠. 합산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예, 재외국민 선거인단 득표율은 98%가 넘었습니다. 98점 몇 프로.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정세나 또한 기대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빼놨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떠 있는 기사가 이거 하나라서, 예, 수치가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라서 제가 이것만 띄워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좀 더 자세한 수치들을 좀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국내에서도요. 예, 국내에서도 권리당원들하고 이 대의원이라는 사람들하고 득표율이 좀 다르죠. 예. 이쪽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쪼개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예.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치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권리당원들의 투표에서는 거의 90% 넘게 이렇게 득표율이 나오지만 대의원들은 또 그렇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기존, 정치 세력들이 많이들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 하지만 어쨌든 이 압도적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고, 예, 또 해외, 재외국민 선거인단에서는 거의 98점 몇 프로면 100%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옛날부터 많이들 하는 소리가 그거죠. 국내 신문 보지 말고 외신 좀 봐라. 이런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고, 국내는 어떻습니까? 계층에 따라서 또 언론에 따라서 마구, 예, 자신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써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네,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네, 여기 보시면, 네, YTN입니다. 이거 이제 후보자 수락연설 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 시간이
여기 보시면 28분이죠. 28분 49초 이렇게 나와서 수락연설하고 무슨 뭐 꽃다발 증정하고 뭐 다른 행사 다 포함해서 이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보다 보니까 저 시간 전부 다 수락연설이었고, 제가 더 놀란 건 이 28분 49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예, 국민 주권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뭘 보는 것도 없이 근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만큼 예,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한번 들어보시면 예, 괜찮으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 안에 제시하는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으니까 꼭 한 번쯤 보실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국민이 하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목숨 걸고 뛰어나옵니다. 네. 그런 국민들에게 조금의 희망만 넣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97년, 98년 그 IMF 사태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모습. 네. 그 외에도 많은 모습들이 있고 언제든지 더 높은 곳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지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글로벌 표준에 조금만 더 가까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만, 공정성이 담보가 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이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갇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 위를 뚫고 더 높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 좀 살펴보죠. 뭐 일봉은 지금 뭐 어찌됐든 이렇게 작은 봉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됐든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 저 위를 목표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저점에서 만드는 추세선을 좀 만들러 내려올 수도 있겠다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상으로 뭔가 나타난 건 없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시 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급락이 어쩌면 그 트럼프 정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준비되지 않은 급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뭐 복귀해서 여기서부터 뭔가 꿈을 다시 꾸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우린 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그어줄 만한 추세선을 좀 그어줄 만한 뭔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주가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우리는 이쪽 방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런 겁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90일 유예 뭐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귀를 하러 가는데 어디까지 이쯤까지가 목표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쭉 빠져서 한번 이런 추세선 하나쯤 그릴 수 있는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갈 거냐 뭐 이런 양쪽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도 겨우 미국 시장이 좋아서 뭐 점프해서 오르면 거기서 그냥 멈춰서 깔딱깔딱 거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네. 뭐 내려온 날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결국엔 여기 다시 회복을 하고 네.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왔다가 그 동네에서 또 시점이 시가가 종가인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며칠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크게 뭐 돈을 벌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수익을 내는 데는 뭐 크진 않지만 꾸역꾸역 조금씩 내고는 있으니까 뭐 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종가 베팅에서 버는 거 벌 수도 있지만 뭐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조금 움직여서는 뭐 많이 못 벌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그건 종가 베팅 조금 해서 체크해 보면 되고 시가 베팅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조금 해서 방향성 보고 시장 관찰하다가 주로 이제 저점 매매 요거 많이 하고 있죠. 요새는 주로 이제 저점 매매 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장중에 뭐 급등 급락 패턴이 막 나오느냐 그런 건 안 나오고 있죠. 큰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눈치 보면서 시장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일봉은 요 라인 위로 이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뭐 좀 밀릴까 아니면 그냥 가던 대로 그냥 꾸준히 갈까 뭐 그런 상태고 일단 주말에 이제 다우는 보합이고요. 나스닥은 좀 올랐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내일 뭐 크게 뭐 변동해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꾸준히 꾸역꾸역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우리는 그럼 뭘 기준으로 보느냐? 일단 위에 선이 하나 있죠. 네. 요 갭의 상단이죠. 여기를 가느냐? 그래서 요 라인인데 여기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 요 라인 대가 340대입니다. 340 가느냐? 뭐 이런 정도 보고 있고 내려가도 뭐 크게 이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트라도 뭐 여기 정도쯤에서는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뭐 340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뚫고 여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단위 340선에서는 대부분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조금 남겨서 여기까지 터치하는지 이런 것들 정도 보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 정도에서는 콜이나 뭐 위클리 옵션을 뭐 내일 시장이 뭐 조금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이 동네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오르더라도 만약 여기까지 가게 되면 340 정도에서는 대부분 정리하고 조금 남겨가지고 여기까지 가는지 따라가 보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내려갔다가 뭐 이런 데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올 생각할지 어떨지. 아니면 뭐 갭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갭을 한번 메우고 뭐 여기 정도쯤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응은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2단계로 하면 되지요. 여기서 여기쯤에 왔을 때 조금, 여기쯤에 왔을 때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피로 바라본 거는 이제 그 정도고요. 옵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뭐 선을 다 그어 놨으니까 다 보이시겠지만, 네. 콜은 이제 올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시가 베팅을 콜 조금, 풋 조금 이렇게 사놓는데 뭐 별로 예, 크게 뭐 움직이진 않죠. 예, 그래도 전일 종가 베팅에서 예, 아침에 뭐 이걸 산 건 아니고 전일 종가 베팅에서 아침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예, 땡큐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 베팅으로 던져 놓는데 시가 베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별로 콜에서도 별로 수익을 준 게 없고 풋에서도 별로 수익을 준 거는 없죠. 약간 주긴 했지만 그건 뭐 대세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다? 예, 이제 저점 매수죠.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오늘 여기만큼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여기 왔을 때. 예. 여기 더블 정도 노리는데 더블 못 갔죠. 여기 1.2 정도였기 때문에 2.4는 돼야 요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들은 이제 더블 됐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제 갈아치우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좀 미련이 남죠.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여기서 올라가면서 뭐 아주 좋은 모습을 만들고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적정한 때는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찍고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불안하니까 찍었고 쭉 빠지니까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한 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저항받으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좀 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 정도 다시 오면 팔자.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고생하는 인내하는 그게 좀 아깝다 싶으면 이런 데서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수익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챙길 수는 있죠. 풋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요게 이제 첫 당일 저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데서 좀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쯤 해서 넣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더블까지 올라가고 그러진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다시 왔을 때는 네, 나오는 게 낫겠죠. 여기도 그랬으니까 한번 쳐주고 빠지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쳐줄 때 이런 데서 이제 나와야겠죠. 여기도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어쨌든 눈에 띄게 빠지는 구간 다음에서 다시 그 자리 복귀할 때는 나오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콜은 이제 이 자리로 와야 들어갈 텐데 안 왔으니까 뭐 안 들어가면 되죠. 풋은 여기 왔으니까 좀 들어가면 될 거고. 근데 결국 예, 뭐 더블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금요일장이라서 적극적인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금요일은 조금 이런 날들이 많죠. 어느 쪽이건 힘이 좀 많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관찰이 되는 게 이제 금요일장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도 올라가면서 뭐 좋은 모습으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모습이 저점에서 출발해서 좋은 모습이 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네, 월요일 날 취할 거는 똑같죠. 예, 전일 저점에 선 하나 그어 놓고 예, 대기하는 거고. 어쨌든 금요일에도 종가 베팅은 조금씩 양쪽 다 해 놓는 거고, 시가 베팅도 마찬가지로 예, 양쪽 다 조금씩 던져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얘들이 조금 올랐으니까 콜이 조금 높은 데서 시작한다.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닿으면 콜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풋이 뭐 약간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풋이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풋 조금 잡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뭐 전일 저점이 아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콜은 예, 위클리 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클리 콜은 전일 저점까지 내려오질 않았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당일 저점을 만들기 전에 전일 저점 기준으로 여기서 한번 들어갔을 텐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당일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 그어놓고 여기 오면 넣겠다. 대기하는 겁니다. 네, 왔으니까 넣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넣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 오늘 저점 여기 찍고 올랐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네. 다음 다시 내려오면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가야지. 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더 빠지죠.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예, 이렇게 돌려주니까 예, 내가 들어가서 뭐 실패한 것 같다 치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시간대에 풋옵션에서 또 뭔가 만들고 뭐 그러면 그때 풋도 조금 넣어 놓으면 예, 어느 쪽으로 가든지 예, 위험 관리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예,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보지도 말자 이런 겁니다. 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기대폭만큼 더블을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서 한번 놀래서 빠져주면 그 다음에는 그 위쪽으로 한 번은 때리고 내려오니까 조금 기다리면 여기 이 정도에서는 다시 팔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일본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짜잘한 봉들로 가고 있을 때는 장중 수익 내기는 힘들다. 근데 어떻게 됐든 예, 짜잘하게라도 계속 꾸준히 수익은 계속 준다. 예, 수익을 뭐 시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수익이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당장 폭락이 오든 내일 급등이 오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작은 수익이 됐든 큰 수익이 됐든 어쨌든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뉴스가 뭐가 나오든 네,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자리가 되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요런 자리 이렇게 우리가 요새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와서 이런 자리 닿으면 네,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네까지 돌아는 오더라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돌아오고 더 갈 수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장중에 뭐 이건 일봉이지만 우린 장중에 이제 1분봉, 10분봉 뭐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나타나는 현상도 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놓고 여기 정도 오면 이리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진입을 못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틀었다 싶으면 그럼 추세선 한번 그릴만 하겠다. 다음 추세선에 걸리는 요 포인트쯤에서는 좀 집어넣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고요. 잘들 보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살짝 목소리도 그렇고 예, 두통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빈발하게 일어나네요. 그렇다고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방심하는 거죠. 여름 같은 날씨가 며칠 지속되면서 예, 네. 저녁에 방심하고 예, 낮에 입던 옷 입고 예,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날이 너무 따뜻해졌다 싶어서 방심하지 마시고 예, 아직은 네, 여름이 온 건 아니니까 저같이 이렇게 두통 같은 걸로 두통이나 이 목 아프고 뭐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한 증상들 네,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말이죠. 네. 5월은 푸르죠.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 그러죠.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 왜 이렇게 노동이란 말을 쓰는 걸 싫어하는지. 그 5월 1일은 가만히 있어봐. 28, 29, 30, 30일. 30일이 없지. 28, 29, 30. 월, 화, 수. 목요일이 휴일이네요. 그렇죠. 목요일이 휴일이면 예,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의 마감일은 언제다? 수요일입니다. 예, 하루 전입니다. 목요일물은 당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예, 그 전 거래일이 예, 결제일이 되는 거고 월요일물은 월요일이 휴일이면 뒤로 미룬다 그랬죠? 예, 뒤로 미뤄서 다음 날이 되는 거고 다음 거래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목요일 맞죠?
월, 화, 수, 목.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거래일이 아니기 때문에 곧 전날 30일이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의 결제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점. 네, 그렇다면 네, 화요일, 수요일도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클 수도 평소에 비해서 더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미리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네, 절망보다는 희망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